피 냄새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이 고함이었고 그 다음이 뼈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이사장 오은정이 응급실 자동문을 열었을 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술 취한 남자가 링거줄을 뜯어내며 간호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콰직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간호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 오은정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 한마디에 응급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안 즉시 출동. 경찰 호출. 오은정은 재빨리 지시하고 쓰러진 간호사에게로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표정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아니, 체념에 가까웠어요. 오은정이 간호사의 팔을 잡는 순간 찢어진 옷 사이로 쇄골 아래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가늘고 긴,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흉터. 오은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새벽 분만실의 형광등빛 아래로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아기 쇄골 아래에 선천성 혈관종이 있습니다. 흔적은 평생 남을 겁니다. 그날 오은정은 그 흉터를 끝까지 보았어요. 아기를 안아보지도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한 채 단 하나 기억에 새긴 것이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이사장님? 누군가 그녀를 불렀지만 오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쇄골, 흉터, 그리고 보호자 없이 바닥에 쓰러진 이 간호사.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은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자신이 버렸다고 믿었던 아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오은정은 병원 15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원래 야간 점검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 그녀는 직접 병원 구석구석을 확인했어요. 서류로 보는 병원과 발로 걷는 병원은 달랐으니까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소독약 냄새. 이 모든 것이 오은정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62년을 살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고 병원 최연소 과장이 되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어요. 성공한 여성, 의료계의 리더, 사회공헌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은정의 성공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고함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나, 이년들아, 손 놔. 술 취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응급실 쪽이었어요. 오은정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25년간 응급 상황을 다뤄온 본능이 작동했어요. 복도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쳤어요. 응급실 자동문 앞.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닥쳐. 다 때려치울 거야. 쾅.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오은정이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흩어져 있었고 링거 스탠드가 넘어져 있었어요. 들거뒤 환자는 링거줄을 뜯어낸 채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간호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오은정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 한마디에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은정은 이 순간을 알고 있었어요. 권위가 필요한 순간, 주저하면 무너지는 순간, 보안 즉시 출동, 경찰 호출, CCTV 확보. 그녀는 데스크를 향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였어요. 남자는 여전히 고함을 질렀지만 오은정은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쓰러진 간호사. 그녀에게로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정장 치마가 피 묻은 바닥에 닿았지만 오은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 확인부터 할게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은정의 손이 멈췄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 피로 얼룩졌지만 눈빛만큼은 침착했어요. 아니, 침착하다기보다는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런 폭력에, 이런 고통에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근무 마쳐야 해서요. 다른 환자들이. 지금 당신이 환자예요. 오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간호사의 팔을 잡았을 때 간호사복이 찢어졌어요. 폭행 과정에서 목 부분 천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났습니다. 쇄골 아래 5cm 정도의 희미한 흉터. 오은정의 세계가 멈췄어요.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흉터, 그 정확한 위치, 그 독특한 모양. 30년 전 새벽 오은정이 분만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기 쇄골 아래에 선천성 혈관종이 있습니다. 수술로는 제거가 어렵고 흔적이 남을 겁니다. 얼마나 남나요? 평생이요. 평생? 그 말이 귀에서 울렸어요. 오은정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30년 전 분만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새벽 2시 혼자였던 분만대. 아무도 없는 복도. 그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던 그 순간. 사산 처리하겠습니다. 네. 병원장님 지시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선생님, 이게 선생님을 위한 겁니다. 그날 오은정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소리는 사라졌고 병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그리고 오은정은 혼자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두고.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오은정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오은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장님까지 놀라게 해서. 아니에요. 오은정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찰 확인해도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은정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정하늘 아랜, 하늘. 오은정이 30년 전 아기에게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 여자는 보안입니다. 요원들이 들어와 남자 환자를 제압했어요. 경찰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은정은 기계적으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시를 내렸고 보고를 받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정하늘을 쫓고 있었어요. 처치실로 이동하는 하늘의 뒷모습, 치료받는 모습, 그리고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까지 오은정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자정이 넘어서 오은정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하늘 간호사 인사 기록 보내주세요. 지금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당장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30분 후 파일이 도착했어요. 오은정은 차 안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성명 정하늘. 생년월일 1993년 3월 15일. 출신 보호시설 구영동 보육원. 입양 기록 2회 실패. 보호자 없음. 비상 연락망 없음. 1993년 3월 15일. 오은정이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보호시설. 입양 실패 2회. 보호자 없음. 그 단어들이 오은정의 가슴을 찢었어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할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오은정은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요. 30년 전 그녀가 두고 온 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이후 오은정은 정하늘을 관찰했어요. 멀리서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4층 응급실 쪽을 확인했고 간호 데스크를 지날 때면 하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늘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무리지어 웃으며 밥을 먹을 때 하늘은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5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다는데 친한 동료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은정은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정하늘 간호사 인사 기록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이번엔 상세 버전으로요. 네, 며칠 전에 보내드렸는데 더 자세한 게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 평가 기록, 모든 것이요. 1시간 후 오은정의 컴퓨터에 파일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성명 정하늘. 생년월일 1993년 3월 15일. 출신 보호시설 구영동 보육원. 입양시도 1차 실패 1995년 2세. 2차 실패 1998년 5세. 사유정서 불안, 애착 형성 어려움. 보호자 없음. 비상연락망 없음. 학력 해원고등학교 졸업, 해원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장학생. 자격 간호사 면허.
경력 본원 5년차, 성실 근무, 징계 없음. 특이사항 야간 근무 선호, 휴가 사용 최소, 병가 기록 없음. 오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입양 실패 2번. 정서 불안. 애착 형성 어려움. 그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세, 5세. 아이가 가장 사랑이 필요했을 나이에 2번이나 거절당했다는 뜻이었어요. 오은정은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분만실, 새벽 2시, 혼자였던 그 순간.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아기를 데리고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병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오 선생, 결정했나? 아직 생각할 시간 없네. 지금 선택해야 하네. 박성호 병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료계의 실력자였고 오은정의 경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미혼 의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하지만 아기는 사산으로 처리하겠네. 출생 신고도 안 할 거고 기록도 남기지 않을 거야. 사산이요? 하지만 살아있는데 그게 자네를 위한 길이야. 박성호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산 확인서였습니다. 서명하게. 내일이면 자네는 다시 촉망받는 산부인과 의사로 돌아갈 수 있어. 오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서명했어요. 그날 이후 오은정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오은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병원 CCTV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4층 응급실. 화면에 정하늘이 보였어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링거를 확인하고 차트를 정리하고 침상을 정돈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기계처럼 일할 뿐이었습니다. 오은정은 화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 아이는 감정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였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새벽 2시 하늘이 잠시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오은정은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하늘은 작은 소파에 앉아서 물 한 컵을 마셨어요. 그리고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5분 후 다시 일어나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휴식 시간조차 최소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은정은 컴퓨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오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정하늘, 1993년 3월 15일생, 보호시설 출신, 입양 실패 2번, 쇄골 아래 희미한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오은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의대 졸업식 사진, 레지던트 시절 사진, 그리고 임신 8개월 때 혼자 찍은 사진. 배가 불러온 모습이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멍한 얼굴. 오은정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30년 전 아기에게, 그리고 지금의 정하늘에게. 다음 날 아침, 오은정은 병원에 일찍 출근했어요. 7시, 야간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4층 복도 끝에 서서 하늘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나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오은정은 숨을 참았어요. 하늘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은정은 느꼈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어요. 속죄였습니다. 30년간 외면했던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오은정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오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은 다짐이었어요. 30년 만에 가장 진실한 약속이었습니다. 3챕터 마이너스 감춰진 출산 기록. 사흘 후 오은정은 비서실장 김태훈을 불렀어요. 3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김태훈은 잠시 멈칫했어요. 25년간 오은정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부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부인과 1993년 3월 15일. 그날 출산 기록 전부요. 1993년이면 30년도 넘었는데요. 보관 기한이 지나서 찾아보세요. 반드시 남아있을 겁니다. 오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오은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분만실에서 들렸던 아기의 울음, 그리고 박성호 병원장이 내밀었던 서류, 사산 확인서에 서명하게. 그때 오은정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김태훈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사장님,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1993년 3월 15일 산부인과 출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삭제? 아예 없다는 건가요? 네. 출산 대장, 진료 기록, 신생아 등록부 모두 공백입니다. 그날은 아예 출산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오은정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1993년 3월 14일까지는 기록이 있었어요. 출산 건수, 산모 이름, 아기 성별,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완전한 공백이었어요.
3월 16일부터 다시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3월 15일이라는 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백업 서버까지 다 뒤졌는데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은폐네요. 오은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더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외주 업체는요? 당시 의무기록 관리를 맡았던 곳이 있을 텐데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는 남아있지만 실제 자료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기됐다고 합니다. 폐기. 오은정은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날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오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30년 전 병원장이었고 지금은 명예이사로 남아있는 그 사람. 김 실장. 네, 이사장님. 박성호 명예이사 일정 확인해 주세요. 최근 병원 출입 기록도요. 김태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이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확인만 하세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김태훈이 나간 후 오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은정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30년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1993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여아 출생. 체중 2.9kg. 건강 상태 양호. 쇄골 아래 선천성 혈관종. 오은정의 손글씨였습니다. 분만 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적어둔 것이었어요. 아기를 볼 수 없었지만 적어도 기록은 남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수첩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30년간 서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오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간호부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하늘 간호사 건인데요. 오은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10분 후 간호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정하늘 간호사가 다친 그 사건 말입니까? 네. 그 건으로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요? 피해자가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환자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 간호사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태가 커졌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오은정은 책상을 쳤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냈습니까? 기획실에서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박지훈 실장 결재로요. 박지훈. 박성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오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정 간호사 근무 배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근무 배제라니 무슨 명분으로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휴직 처리 후 복직 시기는 미정이라고 오은정은 알아챘어요. 이건 해고 수순이었습니다. 정식 해고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휴직으로 밀어내고 복직을 계속 미루는 방식. 병원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었어요. 이사장님 개입하시겠습니까?
간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모든 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정하늘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왜 이사장이 평범한 간호사 한 명을 위해 움직이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사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간호부장이 나간 후 오은정은 창밖을 보았어요. 저 멀리 병원 후문 쪽에서 정하늘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오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박성호의 압력에 굴복했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의 오은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놓지 않을 거야. 오은정은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훈에게 연결됐어요. 김 실장, 30년 전 기록은 삭제됐지만 증인은 남아있을 겁니다. 증인이라면? 당시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요. 명단 찾아보세요. 퇴직자 포함해서 전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은정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하늘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오은정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오은정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분만실의 형광등,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박성호가 내민 펜. 서명하게. 이게 자네를 위한 길이야.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오은정을 위한 게 아니라 병원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미혼 의사의 출산이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웠습니다. 기록을 지우고 아기를 지우고 진실을 지웠어요. 그리고 오은정은 그 공범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침묵하면서 이제는 말해야 해. 오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말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묻혀 있을수록 무거워지니까요. 그리고 그 무게를 오은정은 이제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4챕터 마이너스 다시 버리려는 사람들. 이틀 후 김태훈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하늘 간호사,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오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위원회라니 무슨 사유로요? 응급실 폭행 사건 당시 환자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최근 3년간 동료 간호사들과의 협업 부족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협업 부족? 그게 무슨... 근무평가서를 보니 작년부터 계속 소통 미흡, 팀워크 부족 같은 평가가 누적되어 있더군요. 오은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하늘의 인사평가 기록이었습니다. 5년간 성실 근무 환자 만족도 우수, 의료사고 제로.
모든 항목이 우수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태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평가자를 보니 전부 기획실 소속이더군요. 박지훈, 오은정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성호의 아들, 병원 기획실장, 30대 후반의 나이에 실장 자리까지 올라온 출세지향적 인물이었어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병원 내 영향력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시간은요? 오후 3시입니다. 오은정은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김태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명단을 보는 순간 오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 위원장 박지훈 기획실장, 위원 간호부장, 의료정책실장, 인사팀장, 외부 전문가 1인, 박지훈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재판관이자 검사가 같은 사람인 셈이었어요. 이건 이미 결론이 난 회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 간호사는 징계 처분을 받을 겁니다. 오은정은 창밖을 보았어요. 4층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지금 근무 중일 거였어요. 30년 전 오은정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의 압력 앞에서 무너졌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오은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 실장, 인사위원회 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네, 긴급 이사회를요? 30분 안에 전원 집합시키세요. 참석 불가능한 사람은 화상으로라도 연결하고요. 김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25년간 오은정을 보좌했지만 이렇게 급박한 지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의제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인사정책 투명성 강화. 그리고 오은정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박성호 명예이사 및 박지훈 기획실장의 직권 남용 건입니다. 김태훈이 숨을 들이켰어요. 이사장님, 그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명예이사는 아직도 이사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자칫하면 두렵습니까, 김 실장? 오은정이 김태훈을 똑바로 보았어요. 김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1시 30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이사 7명 중 5명이 직접 참석했고 2명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에 놀라셨을 겁니다. 오은정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은 시급합니다. 우리 병원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정하늘의 인사 기록이 떴어요. 정하늘 간호사, 5년간 성실 근무 환자 만족도 최상위, 의료사고 제로.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협업 부족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은정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평가자를 확인해 보니 전부 기획실 소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이 간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장님, 그건 정상적인 인사 절차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게. 오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간호사는 며칠 전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목에 손자국이 났어요. 그런데 병원은 그녀를 보호하는 대신 징계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은정은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최근 3년간 기획실 주도로 퇴사 처리된 간호사가 12명입니다. 모두 본인 의사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강압적 분위기 조성과 부당한 평가로 내몬 케이스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사장님, 나이든 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 박 명예이사와 관련된 건 아닙니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은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성호 명예이사의 아들, 박지훈 기획실장이 주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박지훈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이 검사를 겸하는 셈이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이사가 반대했어요. 그건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차질보다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오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병원이 환자를 치유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휘두르는 곳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오은정을 포함해 4명이 손을 들었어요. 반대?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권? 1명이 손을 들지 않았어요. 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는 연기되며 외부 감사를 즉시 시작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은정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김태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박지훈 실장이 항해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박성호 명예이사가 내일 병원에 오신다고 합니다. 오은정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30년 전 권력자였던 박성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그날 오후 오은정은 조용히 4층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은정은 알았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리고 지금 또다시 세상에서 밀려날 뻔했다는 것을. 이번에는 안 돼. 오은정은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내가 지킬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오은정은 김태훈을 다시 불렀어요. 김 실장,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DNA 검사 할 수 있는 곳 알아봐 주세요. 극비로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곳으로요. 김태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하늘 간호사 머리카락 구할 수 있을까요? 김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이제 그는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 김태훈이 작은 봉투를 가져왔어요. 탈의실 빛에서 채취했습니다. 오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뽑았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일주일. 오은정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질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오은정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만약 정하늘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30년간 버려진 채 살아온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오은정은 창밖을 보았어요. 병원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 하늘이 있을 거였어요. 혼자 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조금만 기다려. 오은정은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은 하늘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오은정은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제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5챕터 마이너스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오은정은 매일 출근했고 회의에 참석했고 서류에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박성호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오 이사장 만나야겠네. 비서실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오은정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박성호가 이사장실로 들어왔어요. 68세. 회색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양복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오랜만일세, 오 이사장. 앉으시죠, 명예이사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30년 전 병원장과 레지던트였던 관계. 그리고 지금은 명예이사와 재단 이사장. 권력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무산시켰다던데?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당한 절차였습니다. 부당? 정상적인 인사 관리를 부당하다고 보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게 정상입니까? 오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성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어요. 오 이사장, 자네 요즘 이상하네. 평범한 간호사 한 명 때문에 이사회까지 소집하고. 직원 보호는 제 책무입니다. 책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박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간호사 정하늘이라고 했나? 혹시 자네와 특별한 관계라도 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가? 공정성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잠시 오은정을 뚫어지게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 이사장, 잊지 말게. 자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과거의 선택 덕분이야. 과거의 선택이요? 30년 전 말일세. 자네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덕분에 훌륭한 의사가 됐고 지금은 이사장까지 올랐지. 오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협박? 아니, 충고일세. 과거를 들춰내는 건 자네에게도 좋을 게 없어. 명예이사님. 오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과거로 저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뭐? 30년 전 선택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강요당한 것이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조심하게, 오 이사장.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닙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자네 정말 나가주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후회할 걸세. 후회는 이미 30년 전에 했습니다. 박성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오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박성호에게 맞선 거였어요. 그날 오후 김태훈이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은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이 흰색 봉투를 건넸어요. 오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오은정만 남았어요.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봉투를 보았습니다. 열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양성이라면 정하늘은 자신의 딸이 됩니다. 음성이라면 모든 게 착각이었던 거고요. 어느 쪽이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오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의뢰인 오은정, 피검사자 정하늘, 검사 항목 친자관계 확인, 결과 친자관계 확률 99.99%, 소견 두 검체는 생물학적 모녀관계로 판단됨. 오은정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빼앗았다는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늘은 혼자였습니다. 보호시설을 전전했고 2번이나 입양에 실패했고 결국 혼자 어른이 되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오은정은 무엇을 했을까요? 의사가 되었고 과장이 되었고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했고 존경받았고 부유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대가가 딸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은정은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누구도 듣지 못할 사과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62세의 이사장, 성공한 여성, 존경받는 리더, 하지만 동시에 딸을 버린 어머니.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해. 오은정은 중얼거렸어요. 김태훈을 불렀습니다. 네, 이사장님. 다음 주 정기 이사회 안건 하나 추가하세요. 무슨 안건입니까? 과거 의료 기록 은폐 및 신생아 불법 처리건에 대한 진상조사입니다. 김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이사장님, 그건 30년 전 일입니다. 1993년 3월 15일. 그날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박성호 명예이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사장님 본인도 제가 당사자니까요. 오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태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네.
윤미경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누구입니까? 30년 전 이 병원 산부인과 간호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김태훈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윤미경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포천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면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내일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은정은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3층 병실. 창가 침대에 윤미경이 누워 있었습니다. 60세. 한때 단정했을 얼굴은 병으로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윤미경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오은정입니다. 윤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오 선생님? 네, 30년 만입니다. 윤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왜 오신 겁니까? 여쭤볼 게 있어서요. 30년 전 1993년 3월 15일 밤 일입니다. 윤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미경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이 지시했어요. 사산으로 처리하고 보호시설로 보내라고. 보호시설?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하면 제 직장도. 알겠습니다. 오은정이 윤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이제는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윤미경은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오은정은 윤미경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오은정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과거도 함께 드러날 거였어요. 이사장 자리도 명예도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은정은 두렵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녀는 권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딸.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오은정은 중얼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은정이 먼저 시작하는 싸움이었습니다. 6챕터 마이너스 절망. 윤미경의 증언을 확보한 다음 날 박성호가 움직였어요. 아침 9시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떴습니다. 명문의료재단 이사장, 개인 감정으로 인사개입 논란. 기사는 오은정이 특정 직원을 편애하며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무산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병원 관계자 증언이라는 형태였지만 누가 흘렸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오전 10시 두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62세 이사장, 최근 판단력 저하 우려. 임원진 사이 불안감.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오은정의 나이를 거론하며 최근 비정상적 의사결정이 잇따르고 있다는 시기였어요. 김태훈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언론 대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세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사실이 아닌 건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은정은 침착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후 2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은정이 소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이사장이 요청한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오은정을 존중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경계와 의심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부이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명할 것 없습니다.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재단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이 문의 전화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 현상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어요. 정한을 간호사 건 정말 개인 감정 없이 진행하신 겁니까?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나서신 겁니까? 평범한 간호사 한 명을 위해 이사회까지 소집하고 오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하늘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답변이 없으시네요. 부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간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이요? 네.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간호사 인사처리에서 손을 떼시면 됩니다. 오은정은 침묵했어요. 손을 떼라는 말은 하늘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사장님, 저희도 곤란합니다. 이대로는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부이사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당분간 이사장님께서는 대외 업무에만 집중하시고 내부 인사는 부이사장인 제가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권한 박탈이었어요. 거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자리는 제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권한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부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오은정은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 긴 테이블에 단 한 명.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하늘이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획실 명의로 발령된 인사조치였어요. 정하늘 간호사, 심리적 안정 필요로 인한 무기한 대기 발령. 오은정은 즉시 인사팀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조치입니까? 기획실장 지시사항입니다. 제 결재 없이 발령이 났다고요? 긴급 인사는 기획실장 단독 결재로 가능합니다. 오은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박지훈이었습니다. 박성호의 아들이 움직인 거였어요. 취소하세요. 지금 당장. 그건 이사장님 권한으로는. 뭐라고요? 임원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오은정은 깨달았어요. 이미 포위당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오은정은 4층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하늘은 이미 없었습니다. 간호 데스크에 다른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정하늘 간호사 어디 갔습니까? 대기 발령 처분 받아서 오늘부로 출근 중지됐습니다. 오은정은 탈의실로 갔어요. 하늘의 사물함이 보였습니다. 이미 비워진 상태였어요.
명찰도 가방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오은정은 사물함 문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오은정은 하늘의 주소를 찾았어요. 인사 기록에 남아있던 작은 원룸 주소였습니다. 직접 찾아갈까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하늘은 몰랐습니다. 오은정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30년간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은정은 창밖을 보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은정은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사회에서 비공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은정 이사장 사임건이 아직 공식 안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사 7명 중 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김태훈이 급히 보고했어요. 이사장님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박성호 명예이사와 협상하십시오. 정한을 간호사건에서 손 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이사장님이 쫓겨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쫓겨나는 겁니다. 오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사장님, 김 실장, 30년 전 저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너졌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김태우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정하늘이 누구인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합니다.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은정은 창밖을 보았어요. 병원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곳.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날 밤 오은정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하늘을 떠올렸어요. 지금 하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혼자 방에 앉아서 또다시 세상에서 밀려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또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은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하늘을 버렸을 때의 고통, 그 고통이 지금 자신에게 똑같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늘이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시설을 전전했던 아이, 2번이나 입양에 실패했던 아이, 늘 혼자였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또다시 혼자가 된 거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하늘에게 닿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오은정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30년 전 수첩을 꺼냈어요. 1993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여아 출생. 그 글씨를 보며 오은정은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고통, 아이를 빼앗긴 고통, 그 고통이 지금 하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어요. 30년 전 오은정이 당했던 일을 지금 하늘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지고 밀려나고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걸 잃는 경험. 이게 시작이었구나. 오은정은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였어요. 하늘의 고통은 그때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오은정이 만든 것이었어요. 오은정은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이사장 자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하늘에게 용서받는 것.
그것만이 오은정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능할까요? 30년간 버려진 채 살았던 아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은정은 답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이번에는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늘 곁에 남겠다는 것.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은정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긴 밤이었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밤을 지나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침이 올 거였습니다. 오은정은 창밖을 보았어요. 저 멀리 병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어딘가에 하늘이 있을 거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은정은 중얼거렸어요. 곧 갈게.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그 약속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7챕터- 진실의 공개. 정기 이사회 날이 밝았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오은정이 공개 이사회를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재단 이사진, 병원 임원진,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김태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오늘 이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은정은 거울을 보았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2세,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작하죠. 오전 10시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이사 7명, 임원 15명, 부서장급 30여 명, 그리고 기자 10여 명. 총 60명 이상이 모인 자리였어요. 객석 뒤쪽 구석진 자리에 정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였지만 병원 측에서 참석을 요청했어요. 본인과 관련된 안건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이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무엇이 논의될 것인지. 오은정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어요. 30년간 가슴에 품어온 진실,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 이사장 오은정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오늘 이 자리를 공개석상으로 만든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저는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당시 저는 레지던트였습니다. 미혼이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출산했습니다. 오은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안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 직후 당시 박성우 병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혼 의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사산으로 처리하겠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산 확인서였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오은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의사 생활을 잃을까봐,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그래서 아이가 살아서 울고 있는데도 사산 확인서에 서명했어요. 객석 뒤편에서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고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과장이 되었고 이사가 되었고 결국 이사장이 되었어요. 성공했고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1993년 3월 15일 산부인과 출산 기록 공백. 보시다시피 그날의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출산 대장, 진료 기록, 신생아 등록부, 모든 것이 지워졌어요. 마치 그날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윤미경의 진술서가 떴어요.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장이었던 윤미경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다. 박성호 병원장이 사산 처리를 지시했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박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앉으십시오, 명예이사님. 오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또 다른 자료가 떴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17건 더 있었습니다. 미혼 출산, 불법 입양 알선, 의료 기록 조작. 모두 박성호 병원장과 그의 아들 박지훈 기획실장이 주도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지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도 없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김태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에 올랐어요. 외부 업체에 보관되어 있던 백업 기록입니다. 삭제된 줄 알았지만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이사들은 서로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오은정이 말했어요.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죄. 그 죄의 대가로 이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사장님, 김태훈이 중얼거렸지만 오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바로잡겠습니다. 오은정은 객석을 보았어요. 구석에 앉아있는 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2번의 입양 실패를 겪으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은정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객석을 가로질러 하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하늘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의자에 앉은 채 오은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하늘 간호사, 오은정이 말했어요. 당신이 제 딸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오은정과 하늘은 그 소음을 듣지 못했어요. 두 사람만의 세계였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당신은 이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체중 2.9kg, 쇄골 아래 선천성 혈관종이 있었습니다. 오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쇄골 부근을 가리켰어요. 그 흉터가 제가 당신을 알아본 이유입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오은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대강당 한가운데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재단 이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늘아. 그땐 놓았지만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오은정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는 딸의 손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오은정이 말했어요. 강당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박성우와 박지우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결정됐어요. 오은정의 사임은 보류됐습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잔류를 요청했어요. 이사장님이 진실을 밝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남아주십시오. 하지만 오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딸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오은정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사장 공간이 아닌 하늘의 원룸 근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권력도 명예도 화려함도 없는,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인 삶이었습니다. 8챕터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공개 이사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오은정은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실을 비웠습니다. 25년간 머물렀던 공간이었지만 떠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오은정은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원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30년 된 낡은 수첩. 그것이 전부였어요. 넓은 거실도 고급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작은 부엌에서 요리할 수 있었어요. 오은정은 처음으로 장을 봤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고 고기를 고르고 미역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은정은 새로웠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있니? 집에서 밥 먹자.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점 3개뿐이었습니다. 오은정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준비는 해둘게.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은정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미역을 물에 불리고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미역국 끓이는 법. 평생 요리를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모든 게 낯설었어요. 미역 한 줌, 참기름 2스푼, 국간장. 중얼거리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불을 켜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부엌에 미역 향이 퍼졌어요. 물을 붓고 국간장을 넣고 약한 불로 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레시피에는 20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아, 뚜껑을 열어보니 국물이 너무 졸아들어 있었습니다. 급히 물을 더 부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너무 싱거워졌습니다. 국간장을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짰어요. 오은정은 한숨을 쉬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2번째, 3번째.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먹을 만한 미역국이 완성됐어요. 밥도 지었습니다. 전기밥솥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반찬은 마트에서 산 김치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어요. 하지만 오은정은 만족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은정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서 있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들어와. 네. 하늘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을 둘러봤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된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앉아. 밥 차릴게. 오은정이 부엌으로 갔어요. 그릇에 밥을 담고 미역국을 퍼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렀어요. 서툰 손길이었습니다. 62년을 살며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식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게 국을 담고 있었습니다. 됐다. 오은정이 식탁에 국을 올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먹자. 오은정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늘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맛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늘이 중얼거렸어요. 왜 이제 와서요? 오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30년 동안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보호시설에서, 입양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도 내 편은 없었어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 알아요? 저 애는 버려진 애야. 문제 있는 애야.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전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다 떠나갈 거니까. 오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할 말이 없어. 오은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어. 그땐 선택할 용기가 없었어. 두려웠고 비겁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왜 이래요? 지금은 오은정이 하늘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서, 놓칠 수 없어서. 하늘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돼. 오은정이 말했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같은 식탁에 앉아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 미역국을 보았습니다. 서툰 손길로 만든 완벽하지 않은 음식.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준 밥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맛이 이상해요. 하늘이 중얼거렸어요. 너무 짜요. 그래. 오은정이 자기 것을 떠먹어 봤어요. 정말 짰습니다. 미안, 처음 만들어 봐서. 괜찮아요. 하늘이 다시 한 입 떠먹었어요.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오은정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오은정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늘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내가. 설거지는 제가 잘해요. 하늘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은정은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며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던 아이.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오은정이 중얼거렸어요. 네, 여기 와줘서 고마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올라갔어요. 그날 밤 하늘이 돌아간 후 오은정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작은 집, 소박한 식탁, 설거지가 끝난 부엌.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은정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주지 못했던 평화. 딸과 같은 식탁에 앉는 것, 그것이 주는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오은정은 30년 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여아 출생. 그 아래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2024년 4월 3일 저녁 6시. 함께 밥을 먹다. 새로운 시작. 오은정은 수첩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0년 전 오은정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했어요.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 곁에 남기로. 그리고 하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창밖 달빛이 작은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두 사람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오은정과 하늘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은정의 집에서, 어느 날은 하늘의 집에서. 요리 실력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오은정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대신 오은정 씨라고 불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저녁 2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다음 주 휴가 갈 거예요. 하늘이 말했어요. 어디로? 제주도요. 혼자 가려고 했는데 하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같이 갈래요? 오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그냥 같이 가요. 오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가자. 2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느린 걸음이었지만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년이 걸린 여정. 하지만 이제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